2026년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가치는 반토막이 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인의 자산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주식시장의 등락,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 혹은 예금 금리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파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은 그저 경제 뉴스 한 구석에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환율은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 해외여행 경비, 자녀의 유학자금, 심지어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금의 실질적인 가치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혹은 그 이후 가까운 미래에 지금의 자산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마치 서서히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는데도 갑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파도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침식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통해 발표되는 환율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환율 변동이 국민 경제와 개인 자산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까지 환율은 그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치부하며 외면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환율은 이제 모든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필수적인 위험 요소이자 동시에 기회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돈, 밤잠 설치며 투자한 자산이 단지 원화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각국의 통화 정책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환율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나아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환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6년 여러분의 자산은 이름만 남고 실질적인 구매력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경고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재정적 위협 중 하나는 바로 환율 변동성입니다. 특히 원화 약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거나 원화 예금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내 집 마련, 국내 주식 투자, 예금 적금 등 원화 자산 중심의 재테크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결성이 심화되고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은 우리 자산의 실질 구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주식시장 수익률이나 부동산 가격 등락에만 집중하다 보면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자산이 잠식당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단순히 해외여행 비용이 비싸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소비자의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우리 손에 쥐어진 원화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면서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여러분의 자산 규모는 숫자로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그 자산이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은 계속해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마치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충격에도 모든 달걀이 깨질 위험이 있는 것처럼 원화 약세라는 충격에 여러분의 모든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지금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현재 직면한 재정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환율 변동성 시대에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은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로 인해 끊임없이 출렁이고 있으며 이는 곧 여러분의 금융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 인상 및 인하 정책은 전 세계 자본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미국으로 향하게 되고 이는 달러 강세와 다른 통화의 약세를 불러옵니다. 한국 원화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국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요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식량,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은 생산 비용 부담을 안게 되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곧 국내 물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여기에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 수입 물가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이미 급등했고 이는 여러분의 실질 소득과 자산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장 변동성입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기술 혁신, 기후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급등락, 채권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나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국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국내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과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묻지마 투자나 소문에 의한 투자가 통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분석과 위험 관리가 없으면 소중한 자산을 잃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한국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작용하여 자산의 실질 가치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만 우리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금융시장은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율 급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야 할까요? 이제 두 가지 주요 투자 옵션을 분석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국내 투자, 즉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투자, 즉 외화 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먼저 국내 투자, 즉 원화 자산 투자의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익숙함과 접근성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 국내 부동산 시장,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분석 자료가 풍부하고 국내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한 환전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나 환율 변동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내수 경제의 성장에 베팅하거나 한국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력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에 투자하여 그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국내 채권이나 예금은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꾸준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역시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 특히 원화 자산에만 집중하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환율 위험에 대한 노출입니다. 한국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여러분이 국내에서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고 해도 그 수익의 실질 구매력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으로 10%의 수익을 올렸는데 같은 기간 원화 가치가 10% 하락했다면 외국 물건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갈 때 여러분의 수익은 사실상 제로가 됩니다.
이는 마치 한강에 배를 띄워놓고 강물이 불어나는데도 배 안에서 돈을 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또한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국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여러분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만으로는 이러한 거시적인 위험에 대한 분산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투자, 즉 외화 자산 투자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환율 위험 분산과 자산의 실질 가치 보호입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에 투자함으로써 원화 약세 시기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오히려 늘릴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물이 새는 배에서 구명보트로 갈아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는 글로벌 분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 시장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전 세계 시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국, 유럽, 신흥국 등 다양한 국가와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국가나 산업의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전 세계적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함으로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의 성장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거대한 규모의 시장과 혁신적인 기업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 채권이나 부동산 펀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외화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외 투자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환율 변동성입니다. 원화 강세 시기에는 해외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자산으로 10%의 수익을 올렸는데 같은 기간 원화가 10% 강세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원화로 환산 시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화 약세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는 이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부족과 거래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는 국내 시장만큼 쉽게 접하기 어렵고 영어 등 외국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전 과정이나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등 국내 투자에 비해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및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이 국내 투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과되며 환전 수수료나 해외 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및 비용 문제는 잠재적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의 변화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국내 투자에만 머무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해외 투자는 여러분의 자산을 환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넓은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원화 약세가 구조화될 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해외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자산 방어 및 증식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에 맞춰 현명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해외 투자, 특히 달러 자산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증된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역사가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들입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의 연구와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해외 투자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역사적 데이터는 원화 약세 시기에 달러 자산이 얼마나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 주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은 과거 여러 차례 심각한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8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폭등했습니다. 이때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 가치의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반면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원화 환산 자산 가치가 몇 배로 불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은 9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때에도 국내 주식시장은 폭락했지만 달러 자산은 원화 약세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환율 흐름만 보더라도 2020년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에서 1400원대 이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달러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환율 상승 효과만으로도 상당한 자산 가치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원화 자산의 수익률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JP모건, 블랙록, 찰스 슈왑,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들은 일관되게 글로벌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나 통화에 대한 집중 투자를 피하고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기축 통화인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성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해지 효과를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의 한 보고서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자산은 단순히 수익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으로서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원화의 상대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달러 자산은 포트폴리오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실제 시나리오를 통해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의 투자자 A와 B가 각각 5년 전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투자자 A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에 투자했고 투자자 B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ETF에 투자했습니다. 5년 전 원달러 환율이 대략 1200원대였다고 가정하고 현재 1350원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와 SP500 지수의 수익률이 비슷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B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SP500 ETF의 주가 상승률이 50%였다면 투자자 B의 원화 환산 수익률은 1.5, 1350, 1200, 100%, 약 68.75%가 됩니다. 반면 코스피 ETF로 50%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 A는 여전히 50%의 수익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환율 효과는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와 결합하여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넷째, 해외 자산은 국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원화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달러 자산은 이러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원화 약세로 인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상승하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를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을 원화로만 저축해 두었다면 환율이 급등할 경우 필요한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미리 달러 자산에 투자해 두었다면 환율 상승은 오히려 유학 자금 마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 시장은 특정 산업군에 편중된 경향이 강하고 시장 규모 또한 제한적입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기술, 헬스케어, 금융,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투자풀은 국내 투자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분산 효과와 성장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는 없는 특정 산업 분야의 혁신 기업이나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된 사실들은 해외 투자가 단순히 좋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환율 급등의 시대에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하는 것은 미래의 재정적 위기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해외 투자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바로 세금과 비용 문제입니다. 국내 투자와 비교했을 때 해외 투자는 추가적인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잠재적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해외 투자의 장점이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 시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요건이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거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점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배당소득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며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해외 주식 또는 해외 ETF 투자 시에는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1.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이나 ETF를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과는 달리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제외한 양도 차익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의 과세 체계와는 다른 점이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이나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원천 징수되는 세금과 국내 세금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배당금은 미국에서 15%의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때 외국 납부,